지팡이 기사는 어때요? 지팡이 기사는 행동력이죠. 굉장히 열정과 지팡이의 에너지, 그리고 행동력, 열정, 변화, 모험, 추진력,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성적인 에너지가 많죠. 불이죠. 자, 그래서 키워드 중에서는 붉게 타올랐다가 또 금방 꺼지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지금 이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게 타올랐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흥분, 모험심, 충동성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걸 상황으로 본다면 여기 보면 말이 엉덩이가 없고, 그리고 말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말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이 발로 탁 차서 말이 뛰어오른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작스러운 뭔가 움직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 충동적인 어떤 행동, 급하게 움직여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 자리에 오거나 원인 자리에 온다면 너무 급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 없이 움직이기 위해서 오는 문제, 실수, 무모한 돌진들, 그다음에 계획도 없고 준비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에 불이다 보니까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펜타클 기사랑 좀 대비되죠, 그죠? 자, 만일에 이게 내가 해야 될 선택의 기로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가감하게 추진하라는 거죠. 연애라면 가감하게 밀어붙이고 돌진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 에너지 방향이 옳은지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아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뜨겁게 움직인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방향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인지가 된 상태에서 하고 싶은데 하자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나한테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성과 같은 길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돌진하기 전에 충분히라는 게 펜타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펜타클 기사가 충분히는 거는 1년, 2년이 가는 거죠. 우리가 지팡이 기사의 충분히는 그래도 오늘 생각하고 오늘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하고 내일 정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내일 지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명확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두드려 볼 필요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펜타클 기사처럼 뭐 1년 아니면 몇 개월을 심사숙고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생각도 안 하죠. 그냥 행동부터 저지른단 말이에요. 일단 하고 보자. 일단 했는데 그 길이 방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일단 하고 보자가 아니라 하기 전에 5분 아니면 10분, 1시간, 반나절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추진력이 정확한 방향성만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수 있죠. 불은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과 정확한 자기 의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한 장과 두 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예정. 이제 두 장부터는 카드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카드 간에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의 방향, 시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첫 번째 카드가 있고 두 번째 카드가 있으니까 이런 시간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이게 또 시간의 방향성은 미래 예측.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뭔가 공통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첫 번째를 현재 핵심 에너지로 보고 두 번째는 방향 흐름을 볼 수 있죠. 그게 관계든 뭐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뭔가 중요한 결정, 그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뭐 그다음 내 감정 상태가 어떻게 흐름을 탈까, 이런 것들 좀 더 심층적으로 볼 때도 한 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살펴보면 여기에 펜타클 5번과 컵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에서 만일을 본다 이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방향이, 얼굴을 보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 지금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게 만일에 관계라면 서로가 굉장히 삭막한 상태, 춥고 약간 마음의 거리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으니까 외롭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소외감 느끼고 따뜻한 이 성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 바깥을 헤매고 있는, 허허벌판 헤매고 있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이런 거죠. 사실은 굉장히 서로 관계에서는 힘들어진 관계고,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관계. 나는
외면하고 싶지만 그냥 이때 해왔던 방식대로 가고 뒷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바라보고 있는지도 관심 없고 무작정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기 여지 없이. 지금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 없고 뭔가 외롭고 삭막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게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상황을 데리고 이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1개월, 1개월 볼 수도 있고 카드 하나를 3개월 단위로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3개월 가겠죠. 자, 이 상황이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시간이 지나면 뭔가 따뜻하시 화해를 하고 누군가가 초대할지 모르겠지만 화해를 하고 서로가 다시 새로운 감정, 따뜻한 감정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 근데 이게 펜타클들이고 이게 컵이잖아요. 두 개 다 원소를 보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 플러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불과 공기죠. 자, 마이너스는 뭐죠? 흙과 컵입니다. 물이죠, 그죠? 지금은 두 장의 흐름만 볼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흐름도 보고 그냥 읽는 것도 하고 분석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들을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서로가 회복되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게 조언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 카드에. 누군가가 다시 따뜻하게 좀 다가가고 감정적으로 술이나 한잔 할래? 밥 한 끼 먹을래? 우리 좋은 곳에 가볼래? 이러한 뭔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도 해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러브 카드와 컵 7번입니다. 지금 현재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거나 서로가 신뢰하고 믿는 관계고 서로 성장을 돕는 관계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좀 혼돈이나 혼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관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 연인이라면 나중에 또 주변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내가 처음엔 이 사람이 이게 참 좋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 거기에서 굉장히 혼돈이 오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메이저였잖아요. 근데 마이너로 가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인연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뭔가 허지부지 되거나 혼돈이 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읽는다면 이렇게 읽는 거죠. 리딩 카드에서 두 개의 카드에서 오늘의 흐름을 본다면 시종에서 전차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오늘 아침부터 의욕이 막 넘친 거예요. 오늘 내가 여행을 한번 가볼까? 오늘 움직여볼까?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까? 막 의욕이 막 넘쳤다가 오후쯤 지나면서 더 몰입과 집중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 오늘 뭐 옷장 정리를 해볼까? 아니면 뭐 공부를 좀 시작해볼까 했는데 하다가 보니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서 오후로 갈수록 전체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바꿔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성과가 내 눈에 우와 내 오늘 정말로 멋지게 했네 라는 이러한 본인의 기분을 아주 명쾌하게 할 만큼의 그러한 성과를 자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옮겼죠. 그래서 저녁에는 이 전차 카드만큼의 어떤 큰 승리, 내면의 승리 이런 것들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흐름이겠죠. 제가 지금 안에 공통된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안 하고 그냥 흐름만 카드 단순하게 읽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 오전에는 어땠을까요?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다는 말보다는 좀 이럴 때는 누가 뭐 하지 않은데 놀러 갈래? 밥 먹을래? 뭐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은 그냥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그냥 누워 있거나 에너지가 안 나는 거죠. 뭔가에 새로운 곳에 눈을 돌릴 만큼. 그래서 기분도 좀 다운되고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녁에 오후 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뭔가 좋은 소식이 오거나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다시 막 올라온 거죠. 에너지가 확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로 뛰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하루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에 관한 어떤 질문들을 이제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의 카드죠. 뭔가 오늘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현재는 굉장히 내가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머리를 쓰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면 어떻게 한다고? 빨리 결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빨리 결정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막 지금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약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정리해야 되겠어. 아니면 현재 상황들을 빨리빨리 오늘 할 건지 내일 할 건지 이거 오늘 이 일을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사람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빨리 결정해서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금 결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요? 정의카드는 정확함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아, 내가 조용하게 떠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조용하게 있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카드는 상황적인 거죠. 지금 상황의 흐름을 봅니다. 현재 탑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탑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갑작스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서 혼돈과 불안이 지금 굉장히 올라오시고 갑자기 일어난 거죠. 갑자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런 변화거든요. 갑작스런 사건인데 갑작스럽게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탑 카드 뒤에는 이런 한 장을 죽은 카드나 탑 카드 뒤에는 카드를 한 장 더 붙여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겼어.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생겨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조금 안정을 가지면서 함께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고 지금은 상황이 어려운데 이제 뭔가를 떠나겠죠. 떠난다는 말은 여기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소리입니다. 뭔가 문제거리에서 거리를 두고 6번이잖아요. 안정을 좀 찾고 다시 조화를 찾으려는 성향으로 바뀐다. 그게 힘들죠.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배에다 싣고 가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갑작스런 어떤 그러한 그 불안정에서 조금 머리를 두고 함께 해결을 해 나가려고 거리를 두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펜타클 7이고 운명의 수를 바뀌잖아요. 펜타클들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하나가 1년일 수도 있고 하나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내가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떨어졌죠, 그죠?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일에서 지금 뭔가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7이라는 숫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 주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수학을 마저 다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틀어야 될지 이런 거에서 고민하는 시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뭔가 변화가 들어온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고 변화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운명적으로 뭔가 엄청난 변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면서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 결정이 일어날 거다.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도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매직급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죠. 딴 거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다 분석을 할 겁니다. 타로 카드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나요? 리딩 과정은 어떤 깊이, 내면의 직관, 치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카드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언어로 번역하는 리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조합하거나 나의 직관이라기보다 나의 경험을 그냥 막 그리고 상담적인 요소보다는 운명학적으로 지정된 어떤 단어를 말하거나 이렇게 하는 상담이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쓴 어휘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조합해서 나의 어떤 상담의 깊이 그리고 키워드 여러분들의 직관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언어로서 풀어냈을 때 정말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떤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심리,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직관을 따른 어떤 영적인 부분. 영적이란 것이 뭐 이상한 뭐 종교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에서 좀 더 통찰적이고 직관적인 더 큰 전체성을 본 시야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1학년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밑바닥의 근본을 공부한 이론 공부를 하는 거와 예를 들어서 수학의 전체를 두고 온 이런 관점들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도 해야 되지만 조언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언의 카드가 많이 뽑아야 됩니다. 타로 카드가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힘든 부분이 있고 네가 잘 넘기면 예스가 될 거고 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잘 넘기지 못하면 노가 될 수 있기도 하다. 근데 지금으로는 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오쇼 카드 뽑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타로 카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해결점,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거. 예를 들어서 노후가 나왔다. 이 상태로 간다면 노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노후가 될 겁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스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조언을 잘해서 물론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용고사를 10번씩 100일을 한번 해보세요. 100일 동안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앞에서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뭐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조언을 잘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상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읽으실 때 상담도 당연히 잘해요. 조언을 항상 해서 해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언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 내담자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 불안이 많은지 아니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지 열정이 많은지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는지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깊은 무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자극되고 있고 의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보이는 거, 이 두 가지를 타로 카드를 통해서도 읽어내야 되고 내담자의 눈빛, 내담자의 말투, 또 내담자의 말하지 않는 어떤 보여주지 않는 어떤 그런 에너지 상태도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타로 리딩이 어려운 이유가 처음에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단정을 지고 답을 맞춰야 된다. 그것이 가장 자신을 어렵게 합니다. 우린 타로 상담사죠. 사람들은 자기가 상담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결과까지도 좋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게 더 넓은 차원에서 내담자가 왔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그들은 더 큰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핵심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었으면 뭐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는 그래서 타로를 공부하다가 수비학도 하고 점성학도 하고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론으로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내 삶의 경험을 스스로 또 경험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인 상담을 했을 때 나의 어떤 미비한 점, 나의 부족한 점 속에서 또 확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실패를 우리 실수라 보죠. 성공이 있죠. 실패와 성공은 깃발이 이쪽이고 성공과 성취를 깃발이 이쪽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 방향이 아니다. 성공과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와 실수도 같은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와 성공이 다른 쪽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다르지 않다. 성공을 가는 길에 있어서 실수도 하게 되고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카드를 잘못 읽었거나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아차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처럼 이제 시간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의 자책보다는 조금 더 내일은 다른 상담을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상담을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깊게, 아니면 좀 더 공감적으로 따뜻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늘려나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자책보다는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항상 질문을 통해서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문가로서의 어떤 존중, 윤리, 공감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상담 전문가로서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내담자가 아까 인형을 가지고 와서 내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그런 내담자들을 비꼬거나 막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상담자 윤리 있죠. 막 내담자의 힘든 부분들을 막 농담 삼아서 막 이렇게 떠벌리거나 그들의 아픔을 굉장히 희화해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친구분의 지인들한테 돌리거나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인드와
열린 그 언어, 열린 질문, 열린 가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이죠. 나는 그 일을 겪지 않았지만 그들의 입장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삶을 겪지 않았지만 나라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그 삶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격적인 부분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인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상황에 간다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감이 아닙니다. 나라면 어땠을까는 그냥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해 정도겠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삶 속에서 아픔을 겪고 그러한 삶 속에 있었구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는 내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건 공감이 아니죠. 공감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이다. 자, 태도는 우리는 어떤 태도? 항상 밝고 미소를 짓고 따뜻하게 그죠? 따뜻하게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항상 믿음과 신뢰를 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담사가 지녀야 되는 거죠. 고급 리딩의 기초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석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키워드 그다음 키워드를 해석하는 능력들 예를 들어 카드가 한 장일 때도 있지만 10장일 때도 있을 거고 카드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카드와 어떻게 연계시켜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될지 내담자에게 핵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이제 상담사의 길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다 할 겁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키워드 외우는데 엄청난 걸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키워드를 바보카드부터 막 외우고 물론 계속 반복해서 읽고 10번, 100번 뭐 어느 선생님께서는 뭐 온라인 수업 3시간, 4시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뭐 저희 숨소리까지 이야기하신다는데 사실은 반복적으로 키워드로 우리가 막 외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외워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그 읽어내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카드 저도 매일 올리고 여기 여러분들도 올리시잖아요. 본인들의 데일리 카드를 이렇게 해서 그 카드에 관련된 공부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 키워드가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필요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안 하는 아이들 뭡니까? 그는 노력과 시간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타로 보러 오셨는데 수비학만 보고 타로는 안 봐도 뭐든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고 결정이 났다라고 말해서 타로 안 봐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담자와 상담자가 얼마나 연결이 되었고 소통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했는가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심리학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데에서도 본질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직관을 높이기 위한 이런 작업들도 하셔야 됩니다. 별법을 이렇게 한 장, 그 다음에 2장, 석장 별법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선택 별법, 쓰리 별법 뭐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이게 나오면 별법이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과거는요 이렇고요. 현재는요 이렇고요. 미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석장의 카드는 누가 뽑았냐면 내담자가 뽑았죠. 그러면 이 내담자가 뽑은 이 카드는 별법이 돼서 과거, 현재, 미래도 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욕구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방어적인 어떤 심리적인 흐름도 여기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1차적으로 읽어요? 그냥 별법에 과거, 현재, 미래니까 뭐 과거는요 당신이 이랬고요. 현재는 이랬네요. 미래는 이래 될 겁니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는 거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읽는 거고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어쨌든 본인이 뽑았잖아.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를 잘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나 상수도 보여주고 지금 현재 자신의 에너지 진동수죠. 그죠? 진동의 흐름.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진동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낮은 파장 속에 있는지 거친 파장 속에 있는지 뭐 무거운 어떤 파장 속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들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 삶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지 그는 타로가 단순하게 키워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잖아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로 끝낼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카드를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차라리 동전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타로 카드 안에는 많은 스토리가 달려있고 개성화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메이저 타로 카드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탄생과 죽음, 변화, 그리고 또 새로운 진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소에도 사계절이 다 있죠. 그죠? 이 사원소가 지구의 4개의 에너지를 다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나온 타로 카드는 단순하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온 카드들이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타로를 한 서너 장 뽑고 30분 이야기하라 해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관점이란 이게 뭐냐면 이 경험이 있잖아요. 탑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죽은 카드나 금 10번, 컵 5번, 금 5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나중에 다음 시간 쉽게 예스의 카드들, 노의 카드들이 있는데 메이저 마이너들 서로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탑카드 이런 카드들이 단순하게 내 삶이 완전 무너졌다, 끝났다, 나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지금 썰어졌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황폐해졌다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죠. 모든 삶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힘듦과 고통에서 시작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거나 영적으로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이 고통을 덜 아프게 작게 받고 싶은 게 우리의 관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꼭 이렇게 10개의 칼이 꼽혀야 알아차리지 않고 한두 개, 3개 꼽히면 이제는 내가 알아차리고 좀 다른 방향성, 좀 다른 패턴, 다른 삶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쌓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죽음이다,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나한테 다음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나를 유도하고 알려주는 메시지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의 에너지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어떤 의식 수준도 당연히 있죠. 초등학생이 올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올 수도 있고 근데 대학 교수라도 의식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할머니라도 어떤 할머니가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상담을 하고 좀 더 나은 진화를 위해서 영적인 부분도 터치를 해줘야 되고 또 영적인 부분 내담자들에게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의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인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구라는 곳에 살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의 중요도도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이거는 심리치유 쪽이죠. 그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영적 부분 이 세 개가 다 통합된 상담의 어떤 그러한 사이즈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깊고 넓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상담자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